안녕하십니까. 정선근 TV 척추와 관절 그리고 운동 이야기 제3화입니다. 척추 관절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흔들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100년 운동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그 책과 더불어 시작한 유튜브라 100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최근의 어떤 상황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을 좀 자세히 반드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제가 좀 발견해서 이 앞으로 한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단편입니다. 얼마 전에 55세 여자 환자분이 1년 전 CT를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면서 보니까 허리에 나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들여다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하고는 반대고 그래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디스크 탈출이 있으면 허리를 신전하는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구부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CT를 자세히 보면요. 일단 디스크의 팽윤도 거의 별로 없고 후방 관절도 아주 멀쩡하고 단지 뒤에 있는 이 황인대만 약간 두꺼워져 있어서 요게 이제 척추관입니다. 그렇게 많이 좁아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은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이분 말씀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 탈출증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다. 혹은 반대다. 그 두 가지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하는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따라서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된다.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동작을 막 시범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되면 허리가 더 많이 아파지고 더 나빠지는데 제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좀 정리를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좀 제대로 스스로의 허리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그 한 4, 5회에 걸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 특집 정성근 TV 내용의 주된 목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가?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척추관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이란 이 쭉 일렬로 서 있는 이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관을 말합니다. 이 흰색이 뇌척수액이라는 물이고요. 이 까만색이 척수라는 신경 덩어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중추신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척수와 뇌척수액 그리고 이 밑으로 허리 쪽으로 내려오면 척수는 더 이상 없고 이제 신경 뿌리만 모여 있는 마미총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척추뼈 속에 있는 관을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허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척추뼈 디스크가 있고 그 속에 뇌척수액이 있고 신경 뿌리들이 모여 있고 하는 이 부분이 척추관이고요. 척추관을 횡단면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착증은 무엇인가? 협착증은 협의 좁을 협, 착 역시 좁을 착이라 협착증이란 좁아지는 병이다.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이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척추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요. 양쪽 뒤쪽으로는 후방 관절이 이렇게 있고 후관절 혹은 후방 관절. 그 다음에 이 MRI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라이닝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대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노란색이라서 황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인대가 이렇게 있는
요 세 가지의 구조물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게 바로 척추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 바로 이분 같은 경우죠. 척추관이 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연세 드신 협착된 척추관은 정말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작아지는 척추관이 왜 그러냐? 해부학적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면 앞에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가 뒤로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후방 관절이 두꺼워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손가락을 많이 써서 연세 들면서 손을 많이 쓰신 분들은 손마디가 굵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손가락 관절이 손상을 받았다가 다시 힐링이 됐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뼈가 두꺼워지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후방 관절도 손상받았다가 또 치유되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척추관을 좁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황인대라고 그랬죠. 노란 색깔 이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물 때문에 관이 좁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또 다른 협착증인데 이건 뭐 전문가들만 아셔도 되는 건데요. 외측 함뇨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양쪽으로, 혹은 신경뿌리가 나오는 구멍이, 신경뿌리에서 그 구멍이 좁아지는 신경공 협착증도 있고 외측 함뇨 협착증도 있습니다. 신경공 협착증은 보통 전방 전이증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정도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출판한 백년운동에 나오는 그림 20.12를 따온 건데요. 디스크가 있고 아주 깨끗한 디스크죠. 속에 수액이 아주 멀쩡하게 있고 이 섬유련 보십시오. 까만 섬유련이 이 하얀색 수액을 멋지게 잡고 있는 아주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있고 후방 관절도 건강하고 황인대도 아주 얇게 까맣게 라이닝하고 있는 정상 척추관이 여기 있고요. 이분 보십시오. 오른쪽 후방 관절이 너무너무 커져 있죠. 왼쪽도 꽤 커져 있습니다. 황인대의 두께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디스크도 팽현이 돼서 뒤로 밀고 있고 해서 거의 뭐 이 척추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협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앞에서 밀고 양쪽 뒤에 있는 후방 관절이 커지고 그 다음에 황인대가 두꺼워지는 이 모든 세 가지에서 좁아지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좁아지는 전문 용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문 용어라 하면요, 단순히 그 용어에 나오는 단어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어떤 발생 기전이 밝혀져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관련 현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전문 용어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구성이 되어야만 전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제가 고스톱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고스톱 중에 흔들고 치는 고스톱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니 패를 7장 처음에 받았는데 3가지 패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밑에 깔리는 패를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3장 들어왔으니 그냥 이번 판은 죽고 다음 판에 치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때 이런 분들을 경기에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그 가슴 뛰는 그런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흔들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자기한테 든 3장의 패를 미리 자기가 처음 치기 전에 상대방한테 보여줍니다. 선수들한테 내가 이렇게 3장 똑같은 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해서 칠 테니까 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2배를 줘야 한다 하는 그런 규칙이죠. 그런 규칙 때문에 보통 이제 흔들고 고스톱을 치고 이기면 2배를 따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흔들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런 전문 용어는 같은 패 3장을 동시에 흔들어야 됩니다. 또 같은 패 3장을 동시에 흔드는 이유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함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땄을 때, 이겼을 때 2배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책은 무엇이냐? 본인이 흔들었다면 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세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흔들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긴 다음에 2배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치는 상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든 패는 절대로 미리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패를 말려야 되니까. 또 가능하면 피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고 친 사람이 피로 나면 피박까지 써서 4배를 토해내야 됩니다. 또 흔든 사실을 빨리 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슬레바를 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이 모든 개념들이 모여서 흔들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 규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가 이제 대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패 한 장만 흔들고 나서 이긴 다음에 2배를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혹은 화투가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조금 흔든 다음에 아까나 머리 흔들고 쳤으니 2배를 달라, 이런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너 집에 가, 같이 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척추관 협착증이 갖는 그 전문 용어로서의 엄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스톱에 대한 내용을 그 비유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결코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찬양하거나 권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흔들고 치는 고스톱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어떻게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는요, 척추의 오랜 동안의 퇴행에 의해서 디스크, 후관절, 황인대가 모두 좁아지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척추가 오랜 기간 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에 더욱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척추가 퇴행하는 것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하고는 다른 어떤 양상이 보입니다. 바로 그 관련 현상이 바로 통증으로 나오기도 하고 감각 이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나빠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그런 문제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요, 척추관 협착증이지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협착증 증상을 잘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세부 원인을 찾고 그 통증을 어떻게 대처할지, 또 허리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인지, 허리에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도 잘 견뎌나가실 수 있고요,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때로는 디스크 탈출만으로 척추관이 좁아졌는데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가 좁아졌는데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특히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척추관이 원래는 이만하던 척추관이 디스크 탈출 물질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당연히 척추관이 좁아진 건 맞죠. 그렇지만 후방 관절도 멀쩡하고 황인대 라이닝도 아주 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디스크 탈출 때문에 척추관이 그냥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하면 그것은 마치 같은 패가 3장이 아닌데 한 장만 이렇게 흔들고 내가 흔들었으니 2배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이 왼쪽 그림처럼 4번 척추뼈하고 5번 척추뼈 사이가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넓죠. 디스크가 두껍게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만 많이 좁아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4, 5번 디스크가 찌그러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또 디스크 탈출이 되었다가 탈출된 부분이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 손상을 받고 손상에서 치유되고 하는 걸 오랫동안 겪으면서
퇴행이 많이 돼서 디스크가 찌그러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디스크가 찌그러들었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을 보면요, 여기를 횡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척추관을 갖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찌그러들어서 척추뼈하고 뼈 사이가 좁아지긴 했으나 척추관은 아주 넓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후방 관절도 아주 깨끗하고 정상이고요. 이 황인대도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한다는 것은 화투를 치기 전에 머리를 몇 번 흔들고 나서 내가 아까 흔들고 쳤으니 2배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라고 알고 계신가 하면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 척추간 협착증이다. 척추하고 척추 사이 간자를 써서 척추간 협착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제가 얼마 전에 뵀습니다만 그건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척추뼈하고 뼈 사이가 좁아졌고 디스크가 찌그러져서 좁아졌다는 그런 뜻이지, 그걸 척추관 협착증과 이렇게 혼용해서 쓰실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좁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거나 허리를 오랫동안 무리하게 사용해서 척추가 오랫동안 퇴행하면서 척추 디스크, 후방 관절, 황인대에 의해서 관이 좁아지는 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탈출만으로 관이 좁아지거나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서 척추뼈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기전이 사실은 증상을 바로 설명합니다. 또 그 증상을 잘 아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회에 걸친 부분에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면 안 되는 상황은 1번, 2번. 잘 모르시겠으면 비디오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사실 뭐 한 번 더 보실 필요 없이 1, 2번 모두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